안녕하세요. 손주들과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로 딱 70이 된 여자입니다. 며느리도 없이 친손주들을 돌본 지도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 제 생일에 손주들이 키워줘서 고맙다며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아이들이 처음 저와 살게 되었을 때는 엄마랑 살고 싶다고 엄마한테 보내달라며 저에게 떼를 쓰기도 하고 엄마를 못 만나게 하는 저를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도 많이 자랐는지 이제는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들과 손주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아이들의 엄마를 뺏은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조금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손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쩌다 우리 손주들이 엄마와 생이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손주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쓴 사연을 보여줄 생각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저에게는 첫째로 큰아들 하나와 그 아래로 딸이 셋이나 있습니다. 심지어 막내는 늦둥이로 태어난 저의 소중하고 귀여운 딸이죠. 남편과 금슬이 좋아서 그런 건지 자녀 복도 참 많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고급 한정식을 운영하고 있어서 내 아이를 먹여 살리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엄마, 나 임용고시 한 번에 합격하면 내가 갖고 싶다는 차 사주기로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그 약속 꼭 지켜야 돼. 아버지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건 걱정 말고 너는 시험 공부나 열심히 해. 요즘 보니까 너 밤마다 술 마시러 나가던 게 그렇게 해서 합격은 하겠니? 엄마, 나 장학금 받고 대학교 다닌 거 벌써 까먹은 거야. 원래 놀 땐 놀고 할 땐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고.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하지 마. 저희 집의 유일한 아들인 장남은 사범대에 진학을 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아이라 임용고시 정도는 한 번에 합격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첫 시험에서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훈아, 너무 실망하지 마. 임용고시가 쉬운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점 준비 잘해서 다음에 붙는 걸로 하자. 아버지랑 엄마는 너 이번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너한테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인생은 3세판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3번 안에 합격하도록 해볼게. 이번엔 내가 너무 방심했던 것 같아. 시험은 실전인데 하던 만큼 하면 합격할 거라고 착각했어. 아들은 첫 시험에 떨어졌을 땐 크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본인의 예상과는 달라 당황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었죠. 그러나 아들은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도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훈아, 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버지랑 엄마 생각은 시험 3번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른 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 아니 엄마? 나 될 때까지 시험 칠 거야. 아버지랑 엄마한텐 죄송하지만 형편 어려운 거 아니면 나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 대학 다닐 때 나보다 못했던 애들도 합격했는데 내가 못한 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 또 도전하는 건 좋은데 네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 이미 충분히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서 더 하면 네 멘탈이 부서질까봐 엄마가 걱정이다. 일단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게. 미련 안 남을 때까지 해보고 포기해야지 나중에 돌이켜봐도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임용고시에 3번이나 떨어진 아들을 어떻게든 말리고 싶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임용고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임용고시에 5번이나 낙방을 하고 나서야 아들은 임용고시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임용고시 포기하고 학원 차리고 싶은데 학원 좀 차려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되시죠? 민서가 임용고시도 5번이나 떨어진 애가 무슨 학원이야. 그리고 애들 가르친 경험도 없는 애가 바로 학원에 차리면 잘할 수 있겠어? 아버지, 지금 좀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 이래봬도 사범대에서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닌 수재라고요. 학원 차려만 주시면 저 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믿어만 주세요. 장학금 타령 좀 그만해라.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일단 다른 학원 취직해서 경력 쌓고 노하우 생기면 그때 차리는 걸로 하자. 지금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 이번만큼은 아버지 말 믿고 따르도록 해라. 아들은 개인 학원을 차려달라고 징징댔지만
평생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던 남편이 그때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때를 쓰기는 했지만 완강한 남편의 태도에 아들은 결국 동네에 있는 가장 큰 학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 일자리 구했어요. 저 여기서 딱 1년만 일할 거니까 1년 뒤에 제 이름으로 된 학원 차려주세요. 아시겠죠? 1년 같은 소리 안 해. 나는 1년 뒤에 네 학원 차려줄 생각 없으니까 일단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도록 해라. 아버지, 저한테 학원 차려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그럼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시잖아요. 너 장가가면 그때 학원 차려줄 테니까 일단은 열심히 일하면서 너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만들도록 해라. 그리고 인서가 1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데 1년만 다니겠다고 그러거냐? 아들은 처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출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학원 차려러 달라는 말도 안 하고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학원 일이 적성에 맞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들이 학원에 열심히 출근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훈이 너 학원 일이 적성에 맞고 재밌니? 출근할 때마다 신나 보이는 게 애들 가르치는 일이 할만한가 봐. 애들이 잘 따라와?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사실 같은 학원에 일하는 선생님이랑 연애 시작했어. 그래서 아침마다 일하러 나가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여자친구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출근하는 게 재밌더라고. 잘 됐지? 같은 학원 강사랑 연애를 시작했다고?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어떤 사람이야? 언제 한번 아버지 식당에 데리고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자. 내 여자친구 우리 학원 원장님 딸이야. 처음에 원장님 딸인 거 모르고 만났는데 연애 시작하고 나서 나한테 자기 아버지가 우리 학원 원장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 나 진짜 운도 좋아, 그치? 학원 원장 딸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아들의 말에 저도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 집에는 딸밖에 없다고 하니 학원을 사이에게 물려주지 않겠냐며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마셨죠. 그런데 며느리 집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 엄마, 성훈이 학원 원장 딸이랑 사귄다고 그랬지? 내가 그 집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는데 그 집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라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원장 그 자리에서 학원 엄청 오래 하지 않았어? 그 정도면 돈 꽤나 벌었을 텐데 돈이 없다니. 그 집 엄마가 다단계에 빠져서 그동안 모아뒀던 돈 다 날리고 원장은 또 다른 사업해보겠다고 손에 댔는지 이 빚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월세에다가 학원만 겨우 건진 거라던데 지금 그것도 아슬아슬하다더라. 그게 사실이면 우리 성훈이 보고 당장 헤어지라고 해야겠다. 괜히 그 집이랑 사돈 맺었다가 우리한테 신세 지려고 하면 어떡해. 남들이 들으면 저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인간이고 부모인지라 저희 아들을 지옥 구덩이로 집어넣기 싫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우리 네 아이들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키워놨는데 괜히 빚밖에 없는 처가에 장가를 보냈다가 그 돈을 우리 아들이 갚으며 고생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결혼을 반대해야 할 더 충격적인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성훈이 엄마, 그게 끝이 아니야. 성훈이가 만나는 그 애 소문이 엄청 더럽더라고. 이걸 성훈이 엄마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성훈이 엄마를 친하니까 말해주는 거야. 소문이 더럽다니. 그 집은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성훈이는 왜 또 그런 애를 만난대? 놀라지 말고 들어. 성훈이가 만나는 그 원장 딸 임용고시 합격해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갔을 때, 근데 들어가자마자 유부남인 선생이랑 바람이 났어. 학부모들한테 돌 맞고 그만뒀다지 뭐야. 그 여자 때문에 한동안 그 동네 난리도 아니었대. 그게 사실이야? 헛소문이거나 그런 거 아니지? 막 부풀려지거나 지어낸 이야기 아닌 거 확실하지? 내 동생 아들이 그 학교 다녔었는데 우리 조카 담임이 그 바람난 유부남 선생이었다니까? 학기 중간에 담임 바뀌어서 얼마나 난리였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확실해. 며느리가 유부남 선생과의 불륜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는 소문을 들은 저는 아들에게 당장 며느리와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인생의 웬만해서는 관여하지 말자는 게 남편과 저의 철칙이었지만 부모로서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훈이 너, 네가 만난다는 여자친구 임용고시 합격해서 고등학교 선생까지 했다가 그만뒀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줌마들이 그래? 역시 아줌마들 입은 진짜 빠르다니까. 너 걔가 학교 왜 그만두고 자기 아빠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 너 설마 이유 알고도 걔 만나는 거 아니지? 이유는 자세히 모르는데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안 들어왔어. 엄마는 남자친구면 나도 모르는 그 이유가 뭔지 엄마는 알아? 걔 들어가자마자 유부남 선생이랑 바람나서 쫓겨났대. 지윤이 엄마 조카가 그 선생만 학생이어서 확실한 정보야. 엄마는 너 그런 애랑 만나는 거 진짜 싫으니까 제발 헤어져. 당장 걔랑 헤어지고 그 학원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 저의 말에 아들은 흠칫하긴 했지만 크게 놀란다거나 충격을 받은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생각인 듯 했죠.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 거야. 내가 아는 진주는 정말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 아마 그 소문은 부풀려지거나 헛소문일 확률이 높아.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신경 안 써.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니. 너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걔를 그렇게 만나는구나. 바람도 습관이고 병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걔 너랑 만나면서도 뒤에서 헛짓거리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싹부터 잘라내. 더 정들기 전에 헤어지란 말이야. 살면서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고부터 제 속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알아서 하게 그냥 내버려둬. 성훈이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자기 알아서 처신을 잘 알겠지. 성인이 돼서 다 큰 아들 걱정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성훈이 저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애가 저러니까 속이 상하는 게 당연하지. 당신은 왜 이렇게 태어내? 당신은 저런 며느리 들어도 괜찮은 거야? 나는 성훈이 믿고 있고 성훈이의 선택을 존중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성훈이 말일 생각하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해.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을 하겠다며 집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바로 이 결혼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드릴 것도 없고 나는 이 결혼 반대하니까 그렇게도 알아둬라. 내가 결혼 반대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유는 말하지 않을게. 그리고 오늘은 이만하고 돌아가줬으면 한다. 엄마, 그래도 인사드리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잠깐이라도 대화는 나눠봐야지. 엄마도 진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대화는 나눠봐야 되지 않겠어? 애초부터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왜 대화를 나눠야 되니? 내 입에서 더 못된 소리 나오기 전에 당장 데리고 나가. 나 정말 너희 둘 다 꼴보기 싫단 말이야. 내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지만 솔직히 그때 저에겐 남의 새끼보다는 제 새끼가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진 말로 아들과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니 남편이 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당신 아무리 성훈이가 데려온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애들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내쫓으면 어떡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나도 내가 이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나 이런 사람 맞는 것 같아. 나는 어떻게든 성훈이 결혼 반대할 거니까 당신은 성훈이 편 들지 말고 내 편 들어. 당신이 애들 결혼 왜 반대하는지 100번 이해하지만 우리 그냥 성훈이 결혼 허락해 주는 걸로 하자. 성훈이도 자기가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당신이랑 나처럼 금슬 좋게 오랫동안 살지 않겠어? 괜히 우리 때문에 이 결혼 엎어지게 되면 성훈이 평생 우리 원망할지도 모르는데 당신 평생 그 원망 듣고 살 수 있겠냐고.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었는데 마침 옆에 서 있던 딸들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아들 낳아봐야 소용없고 딸이 최고라는 말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빠, 오빠가 지금 저 여자랑 헤어지면 평생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고 살면서 살았지. 엄마하고 살질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관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 여자 관상만 봐도 진짜 별로야. 언니 말이 맞아. 인상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나도 별로인 것 같아. 오빠는 엄마랑 아빠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보는 눈이 없대? 여자에 홀리면 답도 없다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인가 봐. 아빠는 더 이상 오빠 편 들지 말고 아빠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라고. 내가 볼 땐 오빠랑 저 여자 아빠 말대로 금슬 좋게 살 것 같지도 않아. 딸들과 제가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섰지만
우리 집의 가장이자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등에 업은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때 되니 저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정이 떨어져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두 손을 놓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아들의 신혼집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애들 둘 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집 구하면 대출로 얻어야 되는 건데 빚 얻고 시작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해주는 거니까 당신 너무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마. 내가 며느리 좋으라고 해준 게 아니라 우리 성훈이 편하게 살라고 해준 거잖아. 그래도 나는 싫어. 자기가 선택한 결혼 지가 책임져야지. 내가 장담하는 게 쟤네들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도움 받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또 달라고 할 게 분명해.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쫓아와 당당하게 1억만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니? 너희한테는 1억도 없으면서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 너희는 아버지랑 내가 100억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래? 어머님, 1억만 빌려달라고 한 건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정말 너무 급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한테도 1억 큰 돈인 거 아는데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너 또 무슨 일이 저질렀길래 결혼하자마자 나한테 와서 1억을 빌려달라는 거니? 네가 쓸 돈이고 급한 돈이면 너희 친정 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래? 어머님,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 빚 때문에 학원 넘어가게 생겼어. 그거 막으려면 1억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돈이 있었으면 절대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급하게 두 분한테라도 도움 받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한 지인에게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는지 며느리 친정집은 빚 때문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학원을 넘길 상황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돈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 같아서는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돈을 빌려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주지 않으면 괜한 원망만 살 것 같아 일단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빌려줄 수는 없고 아무리 사돈이라도 차용증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차용증 제대로 써서 가져오도록 해. 차용증 가져오면 1억 빌려주도록 할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네 어머님, 집 가서 차용증 받아오고 이자도 꼬박꼬박 드리도록 할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돈에게서 차용증과 매달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1억을 빌려줬으니 급한 불은 끄겠다 싶었는데 며느리 친정아버지의 학원은 보기 좋게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1억으로는 부족했던 거니? 어떻게 1억을 가져다 줘도 학원이 넘어갈 수가 있어? 도대체 너희 장인어른 앞으로 빚이 얼마나 있다는 거야? 진주한테 듣기로는 집에 있는 빚 다 합치면 10억 정도 된다고는 하더라고. 그래도 엄마, 내가 진주한테 더 이상은 우리 집에 도움받기 힘들다고 말해놨으니까 또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엄마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나 이럴 줄 알고 너 보고 진주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정말 꼴 좋다. 그리고 너랑 네 처도 하루아침에 직장 잃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다른 계획은 있어? 사돈의 학원이 망하면서 그곳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도 자연스레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되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며느리가 또 주도해서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을 하려고 온 건지 며느리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 때문에 찾아온 거니? 나 이제 너희한테 내어줄 돈 없는데 돈 때문에 온 거라면 그만 돌아들 가거라. 어머님한테 돈 빌리러 온 건 아니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성훈 씨한테 했던 약속 받아내려고 왔어요. 아버님이 성훈 씨한테 장가 가면 개인 학원 차려주겠다고 약속했던데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네가 요구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고 성훈이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니? 어머님,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리고 이 사람은 괜히 그 이야기를 꺼내면 어머님한테 혼날까봐 말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성훈 씨랑 저 실직자로 사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좋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며느리가 저를 갖고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런 며느리가 너무 얄미웠던 저는 돈이 있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 얼마 전에 우리한테서 1억 빌려간 거 벌써 잊어버린 거니? 너한테 1억 빌려준 것도 그렇고 우리 둘째 보영이 꼭 결혼하는 거 알지? 보영이 시집 가는데 돈 보태줘야 돼서 너희 학원 차려줄 여유가 없다. 거기다 지금 우리 보은이랑 세윤이 유학 가 있어서 매달 유학 비용으로만 1,000만 원 넘게 보내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학원에 차려주겠니? 어머님, 죄송한데요. 딸 시집 가는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보태주시길래 그것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세요? 아가씨 변호사한테 시집 간다면서요. 그럼 다른 거 가져갈 거 없이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넌 네 일 아니라고 막 말하는구나. 네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게 없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니? 그리고 내가 내 딸 시집 가는 길에 챙겨준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어머님이 자식 내면 다 챙겨줄 여유가 있으신 게 아니라면 우선순위 아들이 되어야 되죠. 딸은 어차피 시집 가면 그만인데 왜 아들보다 딸들을 더 챙겨주세요? 그리고 유학 가 있는 아가씨들도 유학 간 지 5년 넘었으면 적당히 하고 귀국하라고 하세요. 며느리가 돈에 환장을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건지 저와 싸울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감히 제 딸들을 건드리는 며느리에게 절대 질 수 없었던 저도 며느리에게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말대로 딸은 어차피 시집 가면 그만이니 도와줄 필요 없다고 하면 너는 우리 집으로 시집 안 놓고도 왜 1억이나 빌려서 너희 친정집 도와준 거니? 어머님, 그 돈 그냥 치신 것도 아니고 빌려주신 거면서 왜 자꾸 그 이야기 들먹이세요? 저희 집에서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빌려주기 싫은 건 네가 사정사정해서 빌려준 건데 너 아주 뻔뻔하구나. 나는 너희 학원 차려줄 돈이 있어도 너 봐서라도 안 차려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며느리는 저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며느리가 저에게 그런 막대먹은 짓을 하는 걸 보면서도 며느리를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며느리 달랠 뿐이었습니다. 제아가, 우리가 너희 당장 학원에 차려줄 여유가 정말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일단 진정 좀 해보거라. 정 원한다면 작은 학원이라도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아버님, 정말 저희 학원 차려주실 거죠? 차려주신다고 지금 약속해주세요. 어머님은 몰라도 아버님은 약속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작은 학원이라도 상관없다면 돈 보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차례만 주고 나면 그 후는 너네가 알아서 하는 걸로 약속한다면 차려주마. 작은 학원이라도 차려주기만 해주세요. 일단 학원 차리기만 하면 성훈 씨랑 제가 돈 좀 더 벌어서 확장시키면 되니까요. 남편은 며느리를 혼내는 것 대신 달래는 쪽을 선택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학원을 하나 차려주었는데 학원 개업날 며느리가 저희 남편 앞에다 대고 학원이 작다며 불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이 작은 학원 차려주신다고 해도 그래도 아들이 운영할 학원이니까 규모가 있는 학원을 차려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작은 학원을 차려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작게 시작해서 너네가 크게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유 자금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해준 거니 너무 소원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코딱지만한 학원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돈이 없으셨으면 비즈니스라도 좀 크게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돈은 저희가 돈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요. 며느리의 말에 남편도 말문이 턱 하고 막혔는지 기분 나쁜 티를 내며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당신 마음 써서 차려주고도 며느리한테 욕 얻어먹은 기분이 어때? 당신이 이럴 줄 모르고 차려줬지. 서운이 봐서 차려준 건데 다음부터는 절대 걔네들 도와주지 말아야겠다. 세아기는 애가 어쩜 저렇게 못돼 처먹나 모르겠네. 당신 말 듣고 어떻게든 이 결혼 반대해서 했는데 나도 벌써부터 앞으로가 겁이 난다. 남편도 며느리에게 크게 질렸는지 앞으로 2번 다시는 아들 내외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학원을 차려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며느리 임신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임신 핑계로 어떻게 나올지가 두려웠었거든요. 성훈이 너 학원은 잘 돌아가고 있니? 학원생들은 좀 늘었어? 등록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늘기는 하는데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다 못 받고 있는 중이야. 다른 강사 한 명 더 구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 너 혼자 하고 있다니? 진주는 뭐 하는데? 진주는 학원 안 나가고 있어? 진주는 임신한 거 알자마자 학원 안 나와서 나 혼자 한 지 오래됐어.
엄마, 이걸로 또 진주한테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 마. 임신했으니 집에서 쉬는 건 당연한 거잖아. 며느리가 임신 때문에 학원에 나가지 않고 아들 혼자 학원을 운영했는데 아들에게 운영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들이 게으른 건지 그 코딱지만한 학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이를 둘이나 낳을 때까지 저희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다 썼는데 어느 날 학원을 확장한다며 3층짜리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임대를 했습니다. 성훈이 너 무슨 돈으로 건물을 통째로 빌린 거니? 아버지가 너 또 사고 친 걸까봐 걱정 이만저만 아니야. 엄마, 나 사실 아버지가 사준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학원 확장했어. 원래 하던 학원으로는 돈 벌려고 해도 안 벌릴 것 같고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학생들 더울 것 같아서 일단 저질러 봤어. 너는 그 코딱지만한 학원도 제대로 운영 못했으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건물을 통째로 빌린 거야. 너 정말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학원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 게 아니라 학원 자리도 별로고 작아서 그런 거라니까? 애들 엄마랑 내가 제대로 하면 빚 금방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기껏 잘 살아보라고 사준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겁도 없이 무리하게 학원을 확장한 아들 때문에 속이 터져나갈 것만 같은데 남편은 그런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성훈이한테 벌써 애가 둘이나 있어. 지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이제 성훈이 일에 그만 참견해. 잘 되든 망하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 성훈이 저 학원 망해도 수습해줄 생각하지 마. 성훈이 쟤는 호닥에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성훈이나 지처나 둘 다 어리석은 것들끼리 붙어있으니까 저 모양이라 호되게 당해도 정신 차리기 힘들 거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 성훈이한테 기대도 안 하고 도움도 안 줄 거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때 아들은 남편과 저에게 거의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라든 너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신경을 껐는데 아들은 빚을 내서 학원을 차린 지 3년 만에 문을 닫았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집 구할 때까지만 아버지 집에서 신세 좀 짓게 해. 어린애도 둘이나 있는데 설마 우리 내쫓을 건 아니지? 어머님, 저 여기 있는 동안 정말 조용히 살게요. 집안 살림도 저희가 하고 일 구하기 전까지 아버님 식당에도 도울 테니까 잠깐만 저희 좀 봐주세요. 아들이랑 며느리만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쫓아냈겠지만 어린 손주들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저희 집 방 두 칸을 아들에게 내어줬습니다.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아들이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남편은 가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훈아,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앞으로 식당 일을 못할 것 같다. 식당은 네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겠니? 식당에 10년 넘게 일한 매니저님도 계셔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랑 제가 같이 하면 되니까 어머님은 식당 걱정 말고 아버님 간병이만 신경 쓰세요. 남편이 운영하던 고급 한정식 식당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맡겨야 되는 게 찝찝하긴 했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고 백수로 지내는 아들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들에게 맡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의 식당을 맡으면서부터 식당 직원들에게 믿기 힘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말씀드리지 않으려다가 사모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은 사모님이 있잖아요. 작은 사모님이 저희 식당 매출을 따로 챙기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심만 하다가 저희 직원들이 물증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모님, 여유되실 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며느리가 남편 식당에 나오는 매출을 따로 빼돌린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 제보가 사실이었습니다. 그 일로 아들과 며느리와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싸웠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는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는 가족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제가 일한 만큼 챙겨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절대로 그 돈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도 된다. 진주 너도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일단 엎어두마. 어머님,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어머님한테 효도하고 살게요.
남편이 죽고 나서 보니 남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번 돈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퍼줘서 그런지 정작 제가 쓸 돈은 얼마 없었던 것이었죠. 아버지 식당은 일단 성훈이 네가 하던 대로 하는 걸로 해라. 너한테 넘겨주지 말지는 너 하는 거 봐서 정할 테니까 게으르게 할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이제 너 도와줄 아버지 세상에 없다는 걸 잊지 말고. 엄마, 아버지 현금 자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버지가 유언장 써둔 걸로 아는데 우리 좀 나눠주신대? 아버지 현금은 다 나한테 상속해서 너희한테 나눠줄 거 없어. 지금 있는 걸로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이니까 너희는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먹고 살 걱정이나 해. 아들과 며느리는 식당 말고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아들에게 식당 이상의 것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뜻밖의 선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고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성남에 있는 할아버지 땅 고모 목소리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땅무스 전달해드리러 갔어요. 오빠가 내 몫을 남겨뒀다고? 너희한테 다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니? 할아버지 땅은 일부는 고모 몫이라고 아버지가 귀에 딱 치가도록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 땅은 당연히 고모 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하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오빠가 돌아가신 아버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의 일부분을 저에게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 땅을 양도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저에게 그곳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그 땅에다가 전원주택 지어서 다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요즘 다들 거기서 살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원주택 지을 돈이 어디 있니? 돈이 있으면 생각이라도 해보겠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 어머님, 노후자금 있잖아요. 일단 그걸로 짓고 나중에 저희가 갚아드리는 걸로 할게요. 전원주택 지어서 살면 집이 넓어져서 우리 애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손주들이 점점 커져서 집이 좁아지기도 했고 저도 전원주택에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제 노후자금으로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하면서 며느리가 왔다 갔다 할 차가 필요하대서 차까지 사주었고 그렇게 1년 뒤 아들네와 제가 살 집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식당 일이 바빠서 집 보러 못 갈 것 같으니까 애들 엄마랑 둘이 같이 가서 보고 와. 혹시라도 마감 처리 덜 된 부분 있으면 그것도 확인해보고 마당에 남은 뭐 심으면 좋을 것지도 보고 와. 아들이 바빠서 며느리와 단둘이 완공된 전원주택을 보러 갔는데 돈을 퍼부은 만큼 집은 아주 화려하고 완벽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노후자금을 쏟아부은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마당에서 집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우리 애들 뛰어노는 거 상상하면 너무 좋지 않나요? 저도 저지만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애들이 뛰어놀기 딱 좋겠다. 여기서 살면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 기분도 드는구나. 어머님, 근데 어머님은 요양원에 가실 거죠? 설마 저희랑 같이 이 집에 들어오실 생각 아니죠? 전 솔직히 어머님이 저희한테 패키지 주지 않고 알아서 먼저 요양원에 가주실 거라고 믿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내 집을 두고 왜 요양원에 들어가? 너 이 집이 네 집이라고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 집 네 집도 서울이 집도 아니고 내 집이야. 어머님, 아프시기 전에 요양원에 미리 들어가셔서 자식들 짐은 덜어주셔야죠. 여기서 살다가 어머님 아프시면 저랑 애들 아빠만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프시면 저희만 고생하겠어요? 우리 애들도 고생할 게 뻔해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지만 며느리가 저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사 오려면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그동안 어머님이 고민 좀 해보세요. 저는 어머님이 현명하신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어머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당장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제가 아는 아들은 멍청하기 짝이 없기에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짐을 싸들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도 없이 큰딸네로 피신을 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사위 잘 나가는 변호사야. 내가 세연이한테 복수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엄마는 걱정 말고 나한테 딱 붙어 있어. 장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남댁 법으로 걸리는 게 많아서 법만으로 무리 없이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처남댁 친정 부모님이 빌려간 1억부터 제가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지금 명령 신청하고 압류 넣으면 아마 그 집 꼼짝도 못할 거예요. 새언니, 친정아버지가 언제부턴가 이자도 안 보냈다고 했지. 내가 그 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해줄게, 엄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큰딸과 사이의 조언대로 남편의 식당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매출도 좋고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이라 내놓기만 하면 큰돈을 받고 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딸과 그렇게 하기로 상의를 했죠. 엄마, 어차피 그 식당 오빠한테 물려주기도 싫다면서. 그런 거라면 그냥 식당 팔고 그 돈으로 엄마 평생 호화롭게 사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 나도 밑에 애들도 엄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 식당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 엄마는 엄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 나 어차피 그 식당에 미련도 없고 너희 아빠 없는데 혼자 살 능력도 안 돼서 정리하고 싶었어. 네 오빠 직업도 없이 불쌍하게 사는 게 안타까워서 넘겨주긴 했는데 네 새언니 봐서라도 뺐어야겠다. 아들에게 다른 말 없이 식당을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식당을 보러 간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다급하게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에 가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아가씨 집에 계시는 거예요? 설마 저희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식당을 내놓은 거야.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냐고. 설마 보영이 제가 엄마 보고 식당 파라고 옆에서 꼬드겼어? 아들과 며느리는 옆에 앉아있는 큰딸을 죽여있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순진한 제가 큰딸 말만 듣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한 듯했죠. 니네 하는 짓이 괘씸해서 식당 내놨다. 나 식당도 팔 거고 분당에 지어둔 집도 팔아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너희 집에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식당이랑 그 집 팔아버리면 이 사람이랑 나랑 우리 애들 갈 곳 없어지는 거 엄마도 잘 알잖아. 엄마는 엄마 아들이랑 엄마 손자들이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다 앉았으면 좋겠어?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내 생각은 아니다. 이게 다 마누라 잘못 만난 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또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이러는 건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최근에 둘 다 안 싸우길래 사이 좋아진 건 줄 알았는데 또 뭐 때문에 삐진 건데.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을 큰딸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자 아들은 펄쩍펄쩍 뛰더니 며느리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당과 새로 지어둔 전원주택을 부동산에 내놓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큰딸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들이 며느리도 없이 손주 둘을 데리고 큰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애들 엄마랑 이혼하기로 했어. 일단은 내가 애들 데리고 있겠다고 하고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애들 봐줄 사람 없어서 나한테 데리고 온 거면 당장 돌아가. 네가 새끼 네가 알아서 키워야지. 왜 나한테 애들을 맡기려는 거야? 그건데 애들 엄마가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거든. 최서방 변호사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해서 온 거야. 최서방이 못 도와준다면 엄마가 나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비용 좀 보태줘. 다른 것도 아니고 며느리와 이혼을 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거라면 발벗고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아들이 며느리와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데리고 온 손주들도 제 손으로 씻기고 먹이고 재우기까지 해주었죠. 이렇게 된 거 전원주택은 안 팔고 애들 데리고 들어갔으니 해야겠다. 애들이랑 언제까지 너희 집에서 지낼 수만은 없잖니. 그래 엄마. 오빠 이혼하고 애들 엄마가 봐줘야 되는 거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그 집 파나 안 파나 엄마한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엄마 편하게 거기 들어가서 지내도록 해.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손주 2명을 제 손으로 키워내야 했기에 저는 전원주택 파는 것을 취소하고 아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소송 과정이 길어지고 있었는데 소송 중 알게 된 사실은 며느리가 식당에서 나온 매출을 친정집에 가져다 준 것만 해도 3억이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등신이어도 세상에 너 같은 등신 없을 거다.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이나 친정집에 나르고 있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애들 엄마가 회계 담당한다고 해서 믿고 맡겼더니 이렇게 된 일이야.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이 친정집에 어느 정도 돈을 보내주고 있다는 건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보낼 줄은 나도 몰랐어. 너 진주 애들 엄마라고 봐주지 말고
이것까지 해서 싹 다 고소해버려라.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며느리가 식당 매출을 빼돌려 친정집에 3억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해버리자 며느리가 그제야 저를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전에 저희 아버지가 빌렸던 1억에 이자까지 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 돈 갚을 테니까 고소한 거 치료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너 온 김에 내가 사준 차 기도 내놓고 가라. 그리고 너는 네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네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 수가 있니? 너는 당연히 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애들을 제가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애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머님, 이번 한 번만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힘들게 1억까지 구해서 왔는데 이걸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봐달라는 소리 좀 그만해라. 그리고 애들은 내가 잘 키워줄 테니 애들 네가 키우려는 욕심 부리지도 말어.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키고 손주들과 며느리를 떼어놓는 게 저는 이게 다 손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느니 제 손으로 손주들을 키우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며느리 상대로 고소한 건에 대해 취하라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다에게 받길 원했고 이렇게 해서라도 며느리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들이 며느리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법원에서는 당연히 저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이후 지금까지 손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자기 엄마를 만나며 나머지 시간은 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손주들은 엄마를 만나는 날만 되면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고 울고불고 때를 썼지만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보다는 꽤 많이 괜찮아졌답니다. 이제는 엄마를 보고 오는 날도 울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죽을 때까지 며느리를 미워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저와는 생판남이기에 제 에너지를 써가면서까지 미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렇다고 며느리가 대단히 잘 살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손주들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고 살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철딱선이 없고 어리석고 정신머리 없는 저희 아들은 결국 혼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식당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야 정신을 좀 차렸는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성실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올 며느리는 다행히도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안심이 됩니다. 저는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에게 우리 손주들의 새엄마가 되어주길 바라지 않고 그저 못난 우리 아들의 든든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00살까지 살고 싶은 욕심은 없고 한 10년만 더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손주들 장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나고 싶습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럴 수 있길 기도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